저희 주니어 탤런트 쇼 2기 첫 번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그럼 1기와 기존처럼 동일하게 안내 스크립트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주니어 탤런트 쇼에서 나눈 이야기는 유튜브, 팟캐스트 등에 편집되어 올라갈 예정입니다. 본인의 목소리나 사연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말씀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사연을 다룰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주니어 탤런트 쇼는 모든 유형의 주니어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성별, 연령, 직업, 인종,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배하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경우 팀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해당 발언자의 내용을 제지 혹은 편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안내 스크립트도 읽었고, 저희가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각자 패널들 짧게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먼저 말을 꺼냈으니까 저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강아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1년차 주니어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고, 이번에 저희 2기가 그 역할을 좀 나눠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2기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냐 하면 게스트 섭외랑 컨택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게스트 분이나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연락을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와. 와, 그 다음은 제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아포포라고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 취업 준비생인 개발자 지망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론트엔드를 지망하고 있고요. 이번 2기 주니어 탤런트 쇼에서는 썸네일과 헤더 같은 디자인도 맡고 또 이번 회차의 편집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많이 소통하고 또 개발자의 온보딩이나 공부, 다른 지식에 관해서 많이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와, 그럼 제가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터에서 867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강아지님과 동일하게 1년차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탤런트 쇼 2기에서는 제가 스페이스 운영과 그 다음에 녹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와, 마지막으로 뮤테이션님. 네. 네, 저는 트위터에서 뮤테이션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로 딱 정확하게 2달 차 되는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2기에서는 제가 푸싱 관리를 담당하게 됐고요. 합류를 하게 된 이유는 조금 많은 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다들 자기소개 이제 끝 마치신 건가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이번 회차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회차가 제목이 신입 개발자의 셀프 온보딩 코스이기도 한데 제 1부는 저 취준생 아포포의 출근 준비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첫 출근을 꿈꾸는 개발자 취업 준비생으로서 아직 온보딩을 경험해보지는 못했는데요. 대신에 이제 주변에서 최근에 취업한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3개월 정도 온보딩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뭐 그 이상, 그 이하로 온보딩을 하시면서 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행되는지 들으면서 참 그게 부럽더라고요. 저 온보딩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제도 해보고 회사 내 코드도 익히던데 이거를 스스로 스케줄을 나눠서 기록하는 분들은 또 블로그에 회고도 남기셔가지고 이걸 보면서 제가 엄청 부러워하고 또 나중엔 저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각자 이렇게 온보딩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회사에서 온보딩 과정을 경험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분씩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차별로 이야기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따끈따끈 응애 노테이션부터 응의 2개월 차인 제가 먼저.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첫 출근했을 때 기준은 저희가 온보딩은 그렇게 막 그 정교하게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날에 환경 세팅하고 그리고 CTO님이랑 1대1 면담하고서 환경 세팅을 다 할 때쯤이 한 3시쯤 됐었는데 그때부터 그 미리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온보딩 코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기존에 있던 API를 조금 저는 백엔드니까 API를 좀 고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온보딩이 많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혹시 몰라가지고 저는 계속 일기를 썼거든요. 업무 일기를. 제가 뭔가 기억하지 못한 게 있을까 혹은 뭐 좀 까먹은 게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적었는데 그게 요즘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저만의 온보딩을 했습니다. 오, 역시 좋네요. 부지런한 뮤테이션님. 네. 그러게요. 침님이랑 저랑 둘 다 1년 차라 좀 애매한데 제가 먼저 할까요? 침님이 먼저 하실래요? 강아지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회사에서 온보딩 코스가 따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성실히 온보딩을 따라가는 것만 했고요. 대략적인 내용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뮤테이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개발 환경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 프로덕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코드랑 좀 비슷한 거를 구현을 해보는 그런 온보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 토이 프로젝트 수준의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그런 것들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있는 회사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이미 제가 활동할 프로젝트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프로그래밍 업무 경험이 이전에 좀 있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바람에 모딩 프로그램은 딱히 없었었어요. 근데 하지만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인턴을 경험할 때 3주 정도의 과제 온보딩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게 과제 주제로는 회사의 핵심 도메인 기능을 간단히 구현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이게 네. 저는 처음 접하는 도메인 지식이라서 해당 개념을 어, 풀어보는 책을 일주일 동안 정독하는 시간을 따로 갖고 병행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인턴 온보딩 기간 동안에는 매일 정해진 오후 시간에 모르는 개념을 CTO 분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질의응답을 나눴었어요. 매우 바람직한 온보딩 과정을 거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되게 탄탄하게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더 몇 가지를 나눠서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저는 지금은 전체적인 경험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합격 후 출근 전, 그리고 출근하고 일주일,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로 좀 기간을 나눠서 온보딩 코스를 생각해보고 싶은데, 이 각 시기에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일 음. 궁금한 게 첫 번째로는 첫 출근을 합격 후 며칠로 정하셨는지. 이거 그냥 며칠이다. 그냥 이렇게 정도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궁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 혹시 저 먼저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땡? 물론이죠. 네네. 저는 면접 볼 당시에 집이 지방에 있어서 서울에 집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약 음. 한 2에서 3주 정도 일단은 회사 양해를 구하고 그 정도 일단은 입사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그 미리 얘기를 하고 집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또 침님이랑 좀 비슷했던 게 저도 지방에서 상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에 이직을 하는 거였어가지고 기존의 회사랑도 이제 스케줄 정리가 좀 필요했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4주를 꽉 채워서 네, 잡았습니다. 오, 되게 여유 있게 잡으셨네요. 근데 이사하고 또 퇴사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여유롭진 않더라고요. 아, 음, 이직이다 음, 보면 또, 네. 맞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그 취준하느냐고 계속 서울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면접 준비만 하다 보니까 코드가 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저는 간다고 했는데 음, 음. 다시 돌아가면은 조금이라도 더 길게 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다른 분들 얘기 들으니까 일주일이 좀 짧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음. 그러면은 첫 출근할 때 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스스로? 뭐를 입고 막 뭐를 챙겨야 되고 막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진짜 궁금해요. 맞죠? 네. 네, 왜냐면은 음. 개발자니까 그냥 진짜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 입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음. 거기서 노트북 준다고 하니까 나 진짜 빈손으로 가도 되는 건지. 맞아요. 저도 맞아. 물어봤었어요. 맞아, 맞아. 저 근데 같은 경우, 먼저 말씀하세요. 어, 그러니까 저도 그 노트북 가져가야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아, 음. 그래서 가져갔는데 제가 기존에 환경 세팅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 네. 거를 보면서 그 회사에서 준 노트북을 세팅해가지고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오, 오, 그거 되게 꿀팁이네요. 네, 막 그러게요. 익스텐션 같은 거 원래 쓰던 거 있으니까 개인 노트북 안 가져가면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가져가가지고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음, 음, 괜찮네요. 저는 노트북을 들고 가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좀 너무 소소하긴 한데 네. 텀블러랑 방석이랑 슬리퍼 꼭 아, 챙기셔야 돼요. 네. 이거 생활 꿀팁이라고요, 이거. 그니까요. 네. 그리고 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마다 조금 달라서 저는 첫날 같은 경우에는 좀 단정하게 입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어떻게 입고 다니시나 한번 스캔을 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면접 그랬던 것 볼 때 같아요. 스캔. 면접 볼 때도 스캔하고 이제 첫날 출근해서 이제 한 번 더 스캔하고 이렇게 입으면 되겠다 하고 이제 음, 입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개발 환경 세팅 같은 거 하실 때 스스로 찾아서 하셨나요? 노트북을 안 들고 가는 경우? 음, 어, 저희는 그게 온보딩 코스에 있어가지고 문서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전에 쓰던 노트북의 환경을 미리 다 대부분 문서화한 게 있어서 그 네. 문서화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면 제가 쓰는 개발 환경이 다 세팅이 되는 자동화 오, 스크립트하고 아니면 필요한 도구들을 리스트로 제가 요약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요약을 해둔 것도 있었는데 그걸 다 따라서 해보면 이미
설정이 되는 식으로 제가 미리 다 정리를 해두었었어요. 그래서 오, 노트북을 저는 챙겨가지 않, 뮤테이션처럼, 뮤테이션님처럼 챙겨가진 않았지만, 제가 좀 문서화해둔 소스를 바탕으로 손쉽게 음, 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음. 음, 미리 준비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해가셨군요. 네네네. 아, 음, 준비된 준비된 신입이네요. 인재, 준비된 인재. 아, 미리 자동화 스크립트를 준비해가라. 어,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요? 네. 멋지다. 기억하겠습니다. 이걸 다 음,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어떤 다 거요? 파일이라고 보통 불러요. 아, 다 파일? 네. 어, 그렇군. 자트, 다트 오, HS인가? 아, 그렇게 네. 시작하는 설정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네네. 저장소로 제가 커밋을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걸 좀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 그러면 깃허브에 올려놓으셨다가 그냥 노트북 바쁠 때마다 그거 코드 받아가지고 까시는 거예요? 네네. 설정 파일을 깃허브에 올린 걸 새로 노트북을 받을 때마다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 바로 연결시키는 편이에요. 오, 음, 멋쟁이다. 처음에는 공수가 좀 들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네. 오, 꿀팁.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님처럼 회사에 노션님이 다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쭈루룩 따라가면은 딱 끝나는 상태로 딱 돼 있긴 했어요. 근데 음, 뭐 제가 평소에 그 쓰던 VS 코드 익스텐션 같은 건 또 없으니까 그런 음, 거 음, 보려고 노트북 들고 가갔는데 네. 그것 때문에 좀 금방금방 깔았던 것 같기도 해요. 음. 저 만약에 이거는 어, 조금 수줍은 신입인 저 같은 경우인데 네. 이런 멋쟁이 같이 이제 자동화 스크립트를 준비해가지 않은 이제 나 개발 환경 세팅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지금 모르겠다. 나 회사 파악이 안 돼서. 네. 네, 누구한테 이런 환경 세팅이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거 물어봐야 되는지. 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제 멋쟁이처럼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네네. 이럴 때 그냥 빨리빨리 물어보면서 하고 싶은데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누구한테 주로 물어보세요? 바로 위에 사수님 아니면은 음,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모르는 거 있을 때? 먼저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 사수가 있으면 사수분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사수분이 안 계시면 같은 직군인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프론트엔드니까 같은 프론트인 분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분한테 여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좀 뮤테이션님은 저 같은 뮤테이션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딱 제가 자리를 배정받은 곳이 네, 왼쪽에는 리더님이 있었고 오른쪽엔 CTO님이 있었거든요. 음, 완벽한 자리네요. 그래서 그냥 모를 때마다 CTO님이나 리더님한테 한 번씩 물어봤는데 그냥 주변에 있는 분한테 물어봐요? 보통은 딱 신입 들어가면 옆자리에 그 보조해줄 선배 개발자 한 분씩 있을 거여가지고 아, 그냥 그분들도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전 약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려가지고. 근데 음. 저도 한번 그 CTO님한테 여쭤봤을 때 지금 뮤테이션님 목소리 저만 안 들리나요? 아니요, 저도 안 들리네요. 뮤테이션님 마이크에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다리는 중에 이제 푸싱을 잠깐 봤는데
우유빛깔 뮤테이션. 안 돼. 여기, 아, 음. 어, 혹시 이거 질문 왔는데 지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고- 혹시 온보딩을 동기들과 함께 진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네. 혼자 한 분이랑 비교해서 어땠는지 듣고 싶으시다고 그러시거든요. 같이 하신 분 있나요? 동기들과? 저는 동기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네. 오. 그래서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동기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음, 이렇게 동기들하고 온보딩을 처음에 해본 게 처음이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음, 동기한테 물어보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긴 해요. 네, 동기는 아무래도 좋아할지 그렇죠. 모르지만. 네. 저는 혼자여가지고 조금 많이 어려워하긴 했거든요. 음, 근데 옆에 계셨던 분이 저랑 나이가 같고 먼저 선뜻 도와준다고 하셔가지고 그분한테 계속 여쭤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혼자인데 혼자가 음, 아닌 것처럼 했던 것 같아요. 어, 음, 너무 좋은 분이다. 음, 맞아, 맞아. 네. 도움을 많이 86, 받고 있습니다. 네. 867님은 혼자 온보딩 하셨나요? 제가 들어왔을 때 같이 입사하신 분이 저밖에 없어서 혼자 아, 진행했었어요. 그럼, 청취하시는 분들도 네. 어떠신지 되게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사실 동기들이랑 온보딩을 하는 경험이 좀 자주 있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청취하시는 음, 분들은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요거 푸슝에 남겨주시면 좀 따가 한번 볼게요. 네, 동기랑 같이 입사하신 분도 계시고, 혼자 입사하신 분도 계시고, 혼자 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친화력이 있어도, 이제 사수분이나 다른 상사분들한테 질문을 하거나 같이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친해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음, 음, 네, 어떻게 친해지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막 음, 가서 먼저 질문하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할 일 하면서 그냥 조금씩 친해지면서 이렇게 지내시는지, 네. 음. 저도 막 사회성이 그렇게 막 외향적이고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저는 대신에 좀 인사를 좀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신입은 그거 두 개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겸손하는 거요? 네, 겸손한다는 게 약간 네. 뭐 위에서 뭐라고 피드백을 주거나 하면은 무조건 약간 네 하고 아니요, 아니요.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신입이다 보니까 뭔가 기술적으로도 질문을 좀 많이 여쭤볼 때가 있고, 아니면 회사도 처음 딱 들어오니까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쭤볼 때가 많잖아요. 뭐, 이거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거 뭐, 네. 어디를 참고하면 되는지, 약간 그런 거 질문할 때 겸손하게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태도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태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지금 네. 풀 리모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풀 리모트라 제가 출근을 했을 때도 사무실에 사람이 없고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이랑 가까워지는 게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제가 모르는 거를 질문을 하긴 해야 되니까 네. 슬랙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질문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노션에다가 살짝 적어가지고 뭐 키워드식으로 적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딱 정리를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음, 말로만 하면은 조금
제가 원했던 질문보다 그런 정답이 안 나올 때도 있고, 혹은 막 윗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막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대부분 글로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음, 글로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준비를 잘 해서 행동을 해라. 네, 안 그러면은 질문하는 것 자체가 뭔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위에 분의 시간을 내가 뺏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특히 신입으로서는 내가 잘 일을 못하는데 지금 선배가 하는 일을 방해하면서 내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주눅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혹시 첫일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맞아요. 이, 왜냐하면, 네, 일 받는 게, 그쵸. 이게, 일을 안 주면 맞아. 가만히 무슨 가겠다고. 뜻인지, 네네. 다들 아실걸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 다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제가 이렇게 나서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받은 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음,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저희는 애저 데브옵스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시보드 있거든요. 저희 워크 아이템 모여 있는 거. 네. 네네. 그래서 거기 리스트 보고서, 이거는 나도 할 수 있는데? 같은 거를 저는 먼저 달라고 해서 받아봤고, 오, 음, 그리고 온보딩 하면서 막 API를 수정하거나 리팩토링 하는 거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언제는 그게 없어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워크 아이템 이거 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하고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 선뜻 주시는 편인가요? 만약에 이거는 신입이 하기에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저도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딱 주시고서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오래 걸려도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모르면은 네, 물어보고. 네, 저도 여기에 이거 의견이 있는데 신규 입사자에게 일단은 워크 아이템을 주는데 제한이 없다라기보다는 피어를 입사 날에 날리는 걸 허용하는 회사가 좀 열린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첫날에 PR을 날리는 건 쉽지 않으니까 음, 음. 닫아버리면 어떡해요?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큰일이죠. 어, 첫날에 어, 올릴 수는 있는데 닫아야겠다. 근데 첫날에 PR 제가 닫아. 한번 날려봤는데 양옆에서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 음. 오, 그럼 일기 써야죠. 이렇게 써야죠. 첫날에 PR을 날리는 신입이 있네 이러면서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아, 어, 그러니까 첫날에 PR 날린다? 좀 용기 있는 신입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잠시 포슝에 올라온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똑똑하고 상냥하고 겸손한 동료가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저도 이거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맞아. 말씀드렸던 그 동갑 개발자분이 서로 되게 많이 케어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음, 그분이 뭐 제가 모르는 거 있는 것 같으면은 갑자기 와가지고 뭐 이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서 물어봐주고, 그리고 오, 되게 네, 섬세하시다. 그리고 네.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여쭤봐도, 그러니까 언제든 물어봐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주셨고. 천산데요. 그래서 든든해. 맞아요. 그래서 음, 그분의 일을 제가 많이 받아오기는 했습니다. 어? 일을 빼앗다? 아유, 워낙 바빠 보이셔가지고 제가 허락받고도 이렇게 받아왔어요. 아, 그리고 그 음, 아래가 저도 폴리모티였는데 동기가 있어서 같이 짝 코딩하면서 많이 친해졌다고 하시는 푸슝이 있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를 들어본 게,
막 슬랙이나 디스코드 같은 음성 채널에서 그냥 같이 켜놓고 서로 잡담이나 노래를 들으면서 코딩을 하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네. 이런 회사가 진짜 열린 회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집중력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쉽사리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음, 네, 맞아요. 저렇게 하면 진짜 빨리 친해질 것 같긴 합니다. 음, 음, 맞아, 맞아. 그러면 플리모트 같은 경우는 동기나 회사분들이랑 어떻게 친해져요? 솔직히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회사 내에서도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 뭐 스몰톡이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 커피 챗이라도 해야 되나? 음, 음, 그래서 일단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회고가 있고 하나는 프로덕트 회고, 하나는 백엔드 전원 회고가 있고요. 그리고 음, 월간 단위로 월간 백엔드 회고가 있는데 이때는 무조건 다 사무실에 와가지고 다 같이 점심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음, 그리고 팀원들이 좀 같이 융합하라고 좀 법인카드를 좀 자주 주시는 편이긴 해. 다 같이 음, 모여가지고 그 개발자들끼리만 밥 먹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음, 음,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맞아요. 보통 풀 리모트를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신규 입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뭐 한 달이나 뭐 이 정도를 오피스 출근을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약간 적응하는데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뭐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커피나 밥을 하면서 먹으면서 음, 음, 친해지는 게 빠르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회사 가시면 무조건 동기나 회사분들이랑 밥을 드시나요? 또 이게 친하지 않는데 먼저 먹자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메뉴 같은 거 고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회사마다 차이가 좀 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 강아지님 먼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내 식당이 있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먹어야 되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 지금 회사는 이제 후자인데 나가서 먹어야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저도 누구랑 먹을지 되게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저도 먹고 싶은 분한테 가가지고 좀 친해지고 싶은 분한테 가서 저희 밥 같이 드실래요? 이러면서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그랬던 것 마이쮸를 같아요. 건네줘야 되나요? 맞아요. 그거 준비물에 넣어야겠는데요? 마이쮸. 첫 출근 날 마이쮸 가져가기. 어, 마이쮸 먹을래? 해줘야 됩니다. 뮤테이션님. 저희는 그 외부에서 먹는데 외부 식당이 아예 하나만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쭈르륵 갔다가 다 같이 쭈르륵 나오는 식인데 저희 프로덕트 백엔드 같은 경우는 말이 좀 많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좀 조용하게 먹는 편이긴 합니다. 혼자 드시고 싶을 땐 없나요? 저희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그러는데 진짜 밥 먹기 싫을 때는 그냥 내부에서 과자 있어가지고 과자 같은 거 먹고 때우긴 하거든요. 집중 좀 이거 풀고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점심 스킵하고 그냥 거기 있는 것만 먹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답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요. 어떻게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될지 점점 더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정답을 알고 싶다. 음. 네. 수습 때 어떻게 행동해야 좋은 인상 남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랑 적당히 친하게 지내면서 좀 음, 일도 잘하는 인상 보여주고 싶고,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수습 맞아요. 때 어떤 사람의 모습이 돼야 좋을까요? 야, 음, 저는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야 그분들도 저를 좀 좋게 볼 것 같고, 저도 좀 많이 여쭤볼 수 있는 것 같고,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좀 분들은, 네. 어렵긴 한데. 이거가 진짜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에픽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제가 입사한 지 3주 차쯤에 받았는데, 근데 이거가 조금 어려웠던 게, 일을 받으면서,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일을 주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아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일을 줬는데 못하면은 되게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건 좀 많이 어렵기는 한데 그러니까 많이 여쭤볼 수 있으면 많이 여쭤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음, 적극적으로 보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기는 한데 이건 또 회사 분위기마다 달라서 네, 막 수습 때 만약에, 내가 못할 것 같은 걸 줘요. 근데 거기다가, 이거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는 할 순 없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야 할까요? 내가 하기 어려워 보여도? 음, 일단은 침님 먼저 음, 말씀하세요. 저는 일단 뮤테이션이 먼저 얘기하고 일단 얘기해 볼게요.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받고 저 같은 경우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힘들 거라고. 음, 그래서 계속 해보면서 진짜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여쭤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잘 감이 안 잡힌다 하시면은 그런 거 좀 잡아주시더라고, 포인트 같은 거를. 음,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그분이 생각을 해놓고, 이 사람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주는 경우가 솔직히 많아서 음.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정을 더 달라고 한 적은 없으세요? 보통, 그러니까 저는 데드라인 같은 거는 있지는 않았어요. 아, 본인이 정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기는 했어요. 음, 이때까지는 끝내보자? 근데 그거를 위에 분한테 저 언제까지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일정을 세워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위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서. 만약에 뭐 그분이 생각한 일정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빨라서 뮤테이션님 아직까지 이거 안 끝났어요? 뭐 이렇게 한 경우는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음, 이것도 되게 애매하네요. 그 회사가 되게 간격이 워낙 커가지고, 네. 86지님은 아까 얘기하시려던 거 정리되셨을까요? 아까는 뮤테이션님이 대부분 얘기하신 것 같은데, 회사마다 좀 다른 걸 일단 제 경험상 얘기를 하자면, 제가 받은 과제가 원래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이걸 1주 기간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제가 받았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2배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걸 다른 동료분에게 이걸 일단은 이게 일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회의를 거쳐서 이 데드라인을 2배 늘리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필요하면 건의를 하는 게 네, 좋-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일을 봤을 때 그 사전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약간 네. 그러면 미리 이야기를 해봐도 좋고 아니면 치님처럼 일을 하다가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분석
최대한 빨리 하고 말씀을 드려서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이야기하는 게 좋군요. 네, 손댈 수 없을 때가 돼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음, 어, 혹시 지금 푸슝에 질문이 하나 왔는데 이거 지금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 그 네. 이야기 하려고 했었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온보딩을 하면서 가면 증후군 때문에 힘드셨던 경험도 혹시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일하고 있지? 저 사람들은 막 저렇게 잘하는데 같은 마음이 들 때요. 그런 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혹시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뷰테이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많이 겪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풀 리모트니까 다른 분들은 PR을 계속 올리는데 저는 하루에 하나를 못 올리는 경우가 요즘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맞나?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라는 의문을 좀 많이 들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저는 CTO님이나 리더님이나 아니면은 저의 영혼의 파트너 분께 계속 질문을 드리긴 했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조금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있는 다른 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 생활에서는. 제가 알아서 판단하기보다는 저보다 위에 있는 분한테 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제가 지금 이거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윗사람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들어보면요. 음, 그래서 맞아요. 윗분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냥 듣다가 그냥 궁금증이 생긴 건데, 만약에 위에 분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뭔가 스스로 그거를 못 믿을 것 같을 때? 약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그런 말을 들어도 약간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그분의 말을 또다시 제가 부정을 해버리면은 제가 믿을 음, 수 있는 게 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혼란스럽기는 한데 일단은 믿고 가보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마저 안 음, 믿으면은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는 그럼 궁금한 게 반대로 윗분이 그런 좋은 평가를 잘 안 주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칭찬에 인색하다든지 아니면 좀 내색을 안 하시는 분 같은 경우. 그럴 때 이런 감염증후군이 있으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내가 좋은 말도 못 들으면 네, 어떻게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래서 주니어 입장에서는 그 위에 계신 분의 뭔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고 임팩트가 큰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이 안 계시다면, 정말 슬프지만 그냥 스스로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을 이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두고, 그래도 과거보다는 내가 이거를 조금 더 했네. 이게 좀 더 나아졌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가끔씩 요즘 메일을 받고 있는데 뭐 상담 비스무리한 내용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위에 쪽 분들이 피드백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서 너무 괴롭다라는 말을 좀 자주 받거든요, 메일에서. 아, 음, 그래서 보통 그런 마음이 들 때 저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라는 이야기가 꼭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당연히 위에 분이 그렇게 말을 잘 해주는 곳이라면 당연히 좋겠지만 아니 그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안 된다면은 고민을 조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무거워졌어요. 음, 근데 이 부분이 아, 되게 중요하기는 해서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저도 엄청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피드백을 못 받는다면 이제 신입으로서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쵸. 네.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을 아는 게 없으니까 못 내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피드백 주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정해진 시간에 피드백을 갖는 시간을 일단 약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피드백을 주는 선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 명확하게 피드백을 주는 시간이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얘기를 일단 선임이라면 제대로 일단은 하려고 할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요청을 해야겠군요. 맞아요. 그러면 뭐 일은 요렇게 한다 치고 그렇게 한다 치고. 네, 일은 뭐 요렇게 신입이니까 뭐 네, 피드백 요청하고 열심히 한다 치고 네. 이제 출근한 지 얼마 안 되고 출근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소중한 퇴근 시간이 오면 퇴근하고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신입 개발자인데 주말이나 퇴근하고 나서 내 자유 시간. 운동, 운동? 진짜 운동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목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네.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하, 필라테스. 가능하면 진짜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음, 운동을 해라. 네, 저도 공감해요. 제가 취준하고 몸이 너무 망가져서 첫 출근하고 한 반년 동안은 퇴근 후에 일을 안 하고 운동을 좀 신경을 썼거든요. 신입일 때 운동을 하는 게 네. 중요하군요. 그리고 허리 그 자세도 중요합니다. 이게, 네. 맞아요. 여러분 허리 네네네네. 피세요. 여러분 갑자기 다리 허리 꼬지 펴기. 마세요. 혹시 무슨 운동 하세요? 음, 지금은, 저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자주 밖에 나가라고 일단 외과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어, 자주 나가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허리나 목 피는 걸 일단은 습관적으로 많이 하라고 얘기를 받아서 그 이후에 제가 거북목 습관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쳐졌습니다. 헉, 축하드립니다. 멋지다. 운동 말고, 아니, 너무 생산적인 것밖에 없나요? 이 개발자의 삶은 공부와 운동뿐인 건가요? 어? 여러분, 저의 유초이서님이 자유 시간에, 네. 그 퇴근 이후에 주말이라고 하셨는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티타임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퇴근 때는 제가 체력이 없어가지고 안 네. 되고, 주말에는 가급적 다른 회사분들이랑 티타임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회사 속에서만 있으면은 회사의 문화가 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밖에 다른 분들을 만나면은 좀 더 다른 문화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저쪽에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은 우리가 도입해 보려고 한번 노력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지는 환경이 일반적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좀 이상한 건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명씩 가능하면은 보고 있기는 합니다. 역시나 생산적이군요. 개발자는 생산직이다. 명언 나왔다. 아, 아, 연애도 하라고. 푸슝에 지금 개발자도 연애도 하고 사람 만나기도 해야죠라고. 그거는 이제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슬픈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그쵸. 즐기기도 해야죠. 맞아요. 다른 분들은 뭐 하시는 거 없어요? 저도 근데 운동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서. 맞아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보딩은 열심히 물어보고 겸손하고 퇴근하고 운동을 해라. 와, 정말 생산적인데요? 아, 그리고 이제 첫 출근할 때 마이쮸 필참. 아, 마이쮸. 친구를 사귀려면 마이쮸가 필요하다. 아, 근데 진짜 뭐 약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출근하기 전에 고민도 되게 많이 되고 걱정이 엄청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출근을 해서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출근 전부터 어떻게 내가 온보딩을 꾸려 나갈 건지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해보고 계획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입사하기 전에는 그걸 알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음, 뭔가 스페이스나 다른 개발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꼭 제가 합격하면 출근 전에 이 스페이스를 반복해서 여러 번 듣는 것으로. 감동이에요. 그러면은 1부는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네. 저희 2부에도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지요. 살짝 알려드릴까요? 네. 2부에는 저희 이제 또 한 번 생산적인 스페이스를 아, 개발자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제 신입 개발자로서 퇴근하고 자유 시간에 이제 운동하고 나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음, 공부를 또 계속 해야 되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할 체력을 기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또 알고 싶어요. 그래서 네, 2부에서도 생산적인 내용을 많이 많이 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3, 2, 1. Arguing again, arguing about something so simple. Make it clear, tell me why you're running back to him. Feeling insecure, feeling like there's more to your character. Every tear that you cry is worth